대면 예배에 대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변경된 가운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40%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예배인 하이브리드 사역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나무에 성경 필사를 조각해 작품을 만드는 건축가 박형만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9일부터 교회 대면 예배는 일부 개선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용 인원의 10%는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방역 지침이 개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리두기 3단계의 일부 규정도 조정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첫 주인 9일부터는 교회 내 대면 예배 참석 인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만 참석 가능했던 대면 예배는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좌석수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는 10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더라도 99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역 조치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최대 허용 인원이 99명이라면 결국 수용 인원의 10%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1,000명 이하의 중형교회는 10%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의미가 있으나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배당 수용 인원이 100명인 교회와 10,000명인 교회 모두 최대 99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불분명한 방역 지침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의 형태를 두고 고민하는 목회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MZ세대의 40%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예배인 하이브리드 사역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MZ세대의 특성에 따라 목회 패러다임도 변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컴패션이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사역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기독교 여론 연구단체인 바나그룹의 사바나 킴벌린 연구 책임자는 MZ세대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가장 지지하는 세대라며 디지털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see that millennials are statistically just as likely to say both as they are to say primarily physical gatherings. 실제로 바나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MZ세대 성도들의 약 40%는 코로나19 이후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의 예배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3%는 교회가 영성과 제자 훈련을 위해 디지털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대면 모임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킴벌린 연구 책임자는 하이브리드 목회 방식을 교회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The hybrid church model is going to look different in every single unique context. Find other churches that are a lot like yours, so size, denomination, demographics. 목회자들이 설교, 교재, 양육 등 디지털화할 분야를 정할 때 다른 교회들의 상황을 참고해 모델링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한국 컴패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성경 필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노트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일 겁니다.
하지만 노트가 아닌 나무에 성경 필사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구절을 나무에 필사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부산의 성경 필사가 박형만 작가를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만났습니다. 넓게 재단된 나무 위로 글씨가 채워져 나갑니다. 히브리어로 필사되고 있는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작업실 한켠에는 성경 구절로 가득 찬 나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박현만 작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 개종을 하게 됐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인 만큼 더 깊이 있게 파고든 방법이 바로 이 성경 필사였습니다. 성경 필사는 일반적으로 노트에 성경의 내용을 옮겨 적는 걸 생각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해온 박 작가는 현장에서 굴러다니는 나무 조각과 못을 활용해 나무에다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수들이 이러면 나무 토막 요만한 거 다 버리는 거라,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 나무에다가, 저 버리는 나무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써봐야 되겠다. 시작은 그렇게 우연치 않게 시작이 됐는데, 나무라는 게 이제 습도하고 온도만 잘 보존이 되면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요. 박 작가는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도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작가는 성경 필사를 할 때면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 자신만이 남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며 이것이 35년간 성경 필사를 이어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필사를 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필사를 하는 것 같아요. 박현만 작가는 전체 성경 5벌의 필사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벌의 필사도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작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향후 성경 필사 학교를 설립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필사를 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부산의 예술적인 성경 필사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울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이번 2021년 도쿄올림픽 체조 도마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 선수에게 축하 꽃 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신재환 선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 사랑의 교회 청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신 선수의 이번 금메달이 한국 체조 사상 2번째 금메달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신 선수는 10월에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다시 선수촌에 입소하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 박모 선교사의 코로나19 후속 치료를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 지난 6일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우간다에서 고아와 빈민 사역을 하던 박 선교사는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폐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에어 앰뷸런스를 단독으로 전세내 박 선교사를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소말리아, 오만, 베트남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현재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제사회를 향해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비전은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2달 동안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사망자 수의 60%가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처음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8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합순위 10위 내에 입상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수영의 황선우, 양궁의 김재덕, 탁구의 신유빈,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오상혁 등 선수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33번째 하계올림픽은 2024년 7월 26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교육부가 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8월 2학기 개학 시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됩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까지 가능합니다.
9월 6일부터는 등교를 더욱 확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하고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등교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에서 한 사람이 무려 1,500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슈퍼 전파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바이러스연구센터의 예카테린부르크 지부대표인 알렉산드로 세면노프는 러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슈퍼 전파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슈퍼 전파자의 신원과 전파 경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가 최근 3년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총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의 2.6배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18명으로 2019년 11명과 지난해 9명보다 많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첫 공개 증언에 나선 지 30주년 되는 기념일을 맞아 국제적인 연대 시위가 독일 현지 시간 7일 베를린 저항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첫 공개 증언을 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위대는 김학순 할머니 이후 238명의 한국 여성이 증언에 나서며 침묵이 깨졌다며 앞으로도 침묵 깨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반기보다 규모는 축소됩니다. 백신 접종자 중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만 참가하고 두 나라 군인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이 서울 면적의 14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1년간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약 8,7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공연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팝스타들의 콘서트 관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팝스타가 콘서트에 앞서 팬들에게 사전 접종을 요구할 경우 라이브 네이션은 공연장 현장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콘서트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요즘 주목받는 MZ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사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목회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